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비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 2시간 이상은 장소에 머물어야만 그 기운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운 명당으로 입소문이 난 송파구의 한 호텔도 찾아가 봤는데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명당의 길 위에서 우리가 만드는 굿라이프 TV. 이어서 이번 주 가장 뜨거운 트렌드를 짚어보는 트렌드 집 준비했습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 나의 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른바 개운 명당을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산이나 강 같은 자연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도심 속에 있는 한 호텔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가볼까요? 요즘 일복 SNS를 터진다는 뜨겁게 달구는 이곳. 여기에 가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쏠리고 있다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용산에 있는 대형 호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건가? 로비부터 사람들이 많죠? 그렇네요. 화기운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가 자주 다니면서부터 첫째, 둘째 다 금방 생긴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일이네요. 네. 최근 SNS에서 이 호텔 방문 후 일이 4건이나 들어왔다는 게시물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소문이 났던 거죠. 풍수지리를 원래 좀 좋아했어가지고 옛날부터 명당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선택 중이던 계약을 했고요. 풍수 지리를 보고 여기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에다 지었기 때문에 화기운이 많아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진인 거고 바로 뒤쪽에도 보시면은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땅의 기운을 해석해서 기륭화복을 점지하는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 불의 기운이 많은 호텔에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물과 돌을 배치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폭포 그림들이 많죠? 그런데요. 네, 특히 만지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소문난 이 바위. 과연 정체가 뭘까요? 실제로는 유명 작가의 예술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개운 명당이 맞는지 풍수 연구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출입구를 보시면 이쪽인데 저 위가 남산이 됩니다. 배산임수형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름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효과가 큰 거죠. 다만 남산이 옛날부터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화재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비보풍수라고 하는데 화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폭포 그림을 6개를 걸어 놓은 거죠. 따라서 이곳은 누구든지 간에 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비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 2시간 이상은 장소에 머물어야만 그 기운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운 명당으로 입소문이 난 송파구의 한 호텔도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떤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을까? 주변이 전부 평지다니까, 평지. 산이 전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고 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물의 기운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이 모여야 되는 거죠. 물이 없는 재물 명당하고 물이 가까이 있는 재물 명당하고는 파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풍수지리 출발이 바로 개운을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관악산 개운 산행에서부터 시작됐던 개운 명당 찾기. 어쩌다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거죠.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한 발걸음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트렌드, 개운 명당 호텔이었습니다. 서울 남산에 안긴 채 한강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풍수자문 찰영차 미리 도착해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90년도에 여기 보일러실이 한번 폭발이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빌 클린턴 방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백악관 경호원들이 여기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빌 클린턴 숙박도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 남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이고 그 화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폭포 그림을 대형 액자를 6개를 남산 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큰 호텔도 비보 풍수를 적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건물을 보면은 앞통수가 있고 뒤통수가 있는데 건물은 지금 여기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문은 주출입문은 북서쪽으로 반대로 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뒤가 높고 앞이 낮으면 낮은 쪽으로 문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수 이론에 역행하는 북서쪽으로 높은 쪽으로 문이 났다는 거죠. 시운에 따라서 좋은 해가 있고 안 좋은 해가 있는데 대체로 12년을 주기로 따지면 한 6년은 좋고 6년은 안 좋고 그래서 6년이 안 좋은 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부침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좀 궁금한 게요. 풍수지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앞사로 크게 쫙 하는 둘. 처음에 간 데가 여기 H 호텔이죠. 재물의 파란색은 둘 다 유리한데 재물에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외부에서 촬영을 마치고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올해 좋은 호텔 명당 그리고 안 좋은 호텔 명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5승급 호텔 명당 부와 기가 모이는 핫스팟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롯데월드 호텔, 그랜드 워커힐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이렇게 4군데를 일단 뽑았습니다. 보기는 서울에 있는 5승급 호텔은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특별히 좋은 곳이 여기 4군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가 화면에도 나왔듯이 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고 이게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배산임수형 명당이니까 가면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서 올해 이 호텔이 좋은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향은 남동향이고 출입문은 반대로 북서향으로 나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구조라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는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주변 지형으로 보면은 높은 곳으로 출입문이 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호텔들은 거의 대부분은 낮은 곳으로 출입문이 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도 화의 기운이 많은 남산을 바라보고 지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 좋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여기는 한시적 명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 명당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풍수에서는 한 번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가 한시적 명당이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PPT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지형이 되고 명확하게 높은 쪽으로 이 남산을 향해서 출입문이 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둥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26년이 요 밑에가 있고 26년부터 해서 시계 방향이 미래가 됩니다. 미래가 되는데 올해가 특히 재물에 파란색이 들어와 있죠. 올해가 특히 재물에 좋은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냥 평균 그냥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9년, 30년, 31년도는 사람의 파란색이니까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승진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29년, 30년, 31년도에 가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물론 올해도 재물의 파란새니까 둘 다 좋습니다. 사람한테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래서 올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따지면 시계 반대 방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7년도가 과거로 보면은 25년, 36년이 24, 35년이 23년도, 23, 24, 25년도는 빨간색이니까 안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명당이 영원한 명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6년, 1, 2, 3, 4, 5, 6, 7년, 8년이 좋죠. 12년을 주기로 보면은 8년이 좋고 4년이 안 좋은 거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12년 중에 8년이 좋으니까 여기는 명당이다라고, 이기적 명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갔던 롯데 월드 호텔입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호텔이고, 출입문 방향은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15도 틀어진 북동동향 호텔이 되겠죠. 이렇게 나 있고 그냥 편하게 그냥 동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지형이 보면은 올 평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곳으로 출입문을 내도 낮은 곳으로 출입문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지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도별 기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특히 올해 또 재물에 파란색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도 있고 석촌호수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인공호수였지만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물도 가까이 있고 해서 실제적인 재물 명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한시적 명당이 되겠죠.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물의 기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출입문은 남남동향입니다. 남쪽이지만 살짝 동쪽으로 틀린 그런 남쪽이 되겠죠. 주 출입문이 여기 보시면 요 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지형을 보면은 전형적인 여기는 배산임수형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산을 등지고 건물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입문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건물 전체의 기륭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출입문 방향은 뒤에 산을 등지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여기에 한강이 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형이 되겠죠. 낮은 곳으로 출입문이 낮죠. 여기가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명당 호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입지적으로 명당이다 하더라도 연도별 기둥이 안 좋으면은 일단은 반감이 되겠죠. 근데 연도별 기둥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올해가 사람의 녹색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 있고 물 방향이 맞으면 사람이 재물의 기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 27, 28, 29년도도 사람의 계속 파란색이죠. 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재물의 파란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30년, 31년도만 살짝 기운이 다운되고 그 이후로 계속 좋죠. 그러면 한 주기가 12년으로 봤을 때 2년만 빼고 10년이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죠. 여기 보면은 출입문이 서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여기는 위에 보시면 황구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황구단이 뭐냐면 고종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황구단입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호텔을 지어서
기운으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 지형을 보면은 네, 이렇게 되고 대체로 다 평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lun이 올해가 재물의 파란색이죠. 그래서 올해의 명당 호텔로 뽑힌 거죠. 올해는 재물에 꽉 차 있으니까 기운도 좋고 올해 재물운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5승급 호텔은 제가 다 봤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라서 호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조금 제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해 방문하면 좋은 호텔 명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